이 저출생과 이제 양육, 보육과 관련된 공약들은 이제는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다. 대통령이라면 내가 이거 안 지키면 1년 뒤 사퇴하겠다. 장관이라면 뭐 자기가 뭐 직을 걸고 뭐 하겠다. 야당이라면 야당 당에다 투표해주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든지 확실한 약속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 17년차 고등학교 2학년 딸을 가진 유회선입니다. 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윤영중이라고 합니다. 총선은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요. 4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고 또 꼭 투표를 해야 하니까 국민의 의무를 하니까 꼭 하긴 하는데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번 총선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선거가 아닐까 싶어요. 집에서 집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하면 공약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날라오는 걸 보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거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래도 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을 만드는 정당에 주로 투표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정당을 가리고 오로지 공약만 보고 선택하는 공약 월드컵이 진행됩니다. 여러 정당에서 제시한 저출생 및 돌봄 공약 8개를 준비한 대진에 맞춰 보여준 후에 8강, 4강, 결승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더 적합한 공약을 고르면 됩니다. 양육을 하는 유권자가 선택한 가장 마음에 드는 단 하나의 공약은 무엇일까요? 육아돌봄 1번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 펀드 계좌에 월 10만원 정부 지원, 부모 10만원씩 추가 납입 가능. 0세부터 20세까지 자녀에게 공모주 우선 배정하는 펀드 도입,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만 대상. 둘 다 글쎄요, 꼭 그렇게 펀드에다가 지원해줘야 되나요? 네. 요즘 굉장히 이 재테크 붐에 같이 정당들이 좀 올라타려는 그런 느낌이 좀 받네요. 예. 저는 솔직히 1번이 월 10만 원씩 정부 지원이라고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더 마음에 와닿고 2천만 원이 넘는데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이면 대학 등록금이나 입학금이나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현실성이 있고 누구나 주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은 1번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보육 정책과 아동과 관련된 정책은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중위소득 이하면 솔직히 저희는 맞벌이도 아니고 외벌이인데도 중위소득 이상이에요. 그래서 중위소득은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만 되잖아요. 이게 약간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2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제공. 이거는 둘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선택해야 돼요? 네. 저는 드물게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빠 육아휴직은 꼭 필요하지만 그거는 약간 기업의 문화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만 의무화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전반적인 사회의 문화, 기업의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저는 3번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네. 아빠 휴가가 유급 의무화하니까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네, 저는 일주일밖에 휴가를 안 줬어요. 신랑이 그때만 해도 17년이 넘었으니까. 네, 근데 일주일이라도 같이 옆에서 봐주고 제가 아빠가 애를 보니까 저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고 집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마음에 들고요. 근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은 최소한의 요건들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집에서 나갈 때 크게 위험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갖춰
조건들을 갖추면서도 출퇴근 거리가 적당한 거리에 있는 주택들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집값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저도 안 알아본 건 아니었는데 그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두 자녀가 있거든요. 두 자녀가 24평짜리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다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이건 아마 그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은 다들 결정적인 변화라고 느낄 겁니다. 네, 육아 돌봄 5번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 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 시 첫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 12개월 및 양육 크레딧 쌍식 6개월 추가 산입. 먼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채워야 그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은 첫 번째 자녀 말고 둘째를 출산하면 12개월, 셋째를 출산하면 18개월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에서는 첫 번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해주고 여기에 양육 크레딧 36개월을 더해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48개월이 추가 인정되는 셈입니다. 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었는데 제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150만 원이거나 150만 원 좀 더 적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사실은 더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더 적었습니다. 혹시 이 제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부 금액은 나중에 복직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주게 돼요. 예. 정작 이 금액으로 생활이 쉽지 않은 데다가 복직하니까 그동안 안 낸 뭐 그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한 번에 막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납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직하자마자 막 급여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4대 보험료로 갑자기 떼가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디테일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뭐 당장 현금으로 주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게 당장 아이가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아요. 저는 모유를 했지만 분유 먹고 기저귀 값하고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되더라고요, 애기한테. 근데 이거 210만 원 주면 정말 큰 돈인데 입금되자마자 애한테 어차피 쓰지만 그게 당장 현실화 되니까 이게 좋고, 물론 국민연금도 좋긴 한데 이거는 적립 형태잖아요. 4년 쪼이고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먼 얘기 같아서 이거보다는 당장 현금으로 주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 시 첫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 주는 것, 그리고 양육 크레딧 없던 제도네요. 양육 크레딧을 주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을 갖춘다면은 크레딧의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부가 미리 국민연금 기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의 그 안정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보완하면서 출산 크레딧, 양육 크레딧을 늘려가는 정책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요거를 했습니다. 1번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휴가 연 5일 신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및 본인 부담금 20% 이하로 축소.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및 본인 부담 최대 85%. 자녀가 아플 때 발 동동 굴리고 그런 적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내 휴가를 물론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내 휴가를 만약에 다 쓴 경우라면은 그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예. 심지어 무급 자녀 돌봄 휴가를 내겠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법적으로 이제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별도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만약에 도입된다면은 회사에 오늘 이제 나가지 않고 아이를 돌보겠다라는 얘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5번은 솔직히 그릴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5번이면 365일 중에서 5일인데 이게 50일도 아니고 5일은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다 아이 돌봄 이런 게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없어서 이 생소해서 8번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데요. 이유는 아이 돌봄이 지금 맞벌이하거나 급할 때 아이를 맡길 때 주변에 양가 어른이 있으면 좋지만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아이 잠깐씩이라도 봐주면 본인 부담금에서 20%만 내니까 훨씬 부담이 적고. 이 정책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이 정책이 그렇게까지 확산되지 못한 것은 정책 홍보의 문제이거나 혹은
실제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소득기준 폐지가 지금 이 정책을 그 효과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이유라면은 아마 저도 이 정책을 이용해 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랑 경합하고 있는지. 네, 당연히 이겁니다. 10만 원 펀드랑 집이랑 어떻게 비교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둘 다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고요. 이번에도 오른쪽. 네.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업으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고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정책 하나만으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이랑 3번.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저는 1번이 더 좋아요. 왜냐면 18세까지 펀드 계좌에 월 10만 원씩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학교 등록금이나 입학금 뭐 필요한데 얼마나 쓸 수 있어서 제일 많이 들어갈 때 돈 주시니까 아주 현실성이 있어요. 저도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물론 아이 돌봄이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20%라도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내가 쓰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좋으니까 이게 또 마음에 들어요. 210만 원. 네, 좋습니다. 결승 가볼까요? 역시 어려운데요.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주거 안정성, 특히 이제 경제적 측면, 그리고 하나는 이제 문화, 인식적 측면.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한국 사회의 양육 환경이자 저출생의 문제인 건데 둘 다 중요하지만 이 한국 사회의 여건을 감안하면요, 네, 이번에는 왼쪽 손이 이겼을 것 같습니다. 네, 집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네. 저는 18세까지 자녀 펀드에 월 10만 원씩 주는 게 더 좋고요. 또 육아휴직은 1년 만에 지금 단기간 1년만 받는 거잖아요. 금액은 비슷하긴 하겠지만 1년보다는 18개월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한번 정당을 추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1번으로 뽑으셨던 분양자랑 공동임대. 네, 이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공공임대주택의 확산은 늘 그 민주당 혹은 진보정당의 의제였고 보수정당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의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당 같으세요? 더불어민주당. 어떤 점 때문에 좀 더불어민주당 같으세요? 느낌이 느낌이 그래요. 국민의힘이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이 저출생과 이제 양육, 보육과 관련된 공약들은 이제는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다. 대통령이라면 내가 이거 안 지키면 1년 뒤에 사퇴하겠다. 장관이라면 자기가 직을 걸고 하겠다. 야당이라면 야당 당에다 투표해주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든지 확실한 약속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이 진짜 뭘 말하고 싶은지 아무래도 공약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공약을 보고 당을 잘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늘 좋은 정책을 내는 정당의 투표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응원하고 그리고 부디 정당들도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정치인은 왜 안 할까요? 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